자, 9번부터 진도 나갑니다. 자, 일단 주던 범죄 행위부터 밑줄 한번 가볼게요. 자, 9번에서 절취한 자기압수표, 여기서 절도죄가 되죠. 10번도 작물을 취득했으니까 작물 취득죄가 되죠. 11번 절취했으니까 절도죄 될 것이고, 12번도 절취했으니까 절도죄 될 것이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올라가서 절취한 수표를 거스름돈으로 환불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환불받은 것이 바로 불가벌이다 이 뜻입니다. 이 수표가 위조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진정입니다. 진정 수표입니다. 진정이란 말은 진짜 수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이 훔친 수표를 돈을 내고 환불받았다고 했을 때 음식점 주인이 그 수표를 받았잖아요. 그 수표가 위조 변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 주인은 손해가 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환불받은 부분은 설령 기망행위가 수반되었다 할지라도 음식점 주인은 손해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즉 새로운 피해 창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가벌이다 이 뜻이에요. 11번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대신 교부했다. 불가벌. 환금했다. 불가벌. 왜? 이 수표와 수표가 전부 다 진정수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열차 승차권이 진짜입니다. 진짜 수표를 승차권을 절취를 했다. 그리고 이 절취한 승차권을 가지고 환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이 환불 받은 것이 바로 불가벌이다 이 뜻이에요. 자, 13번 봅니다. 갑이 을과 공동으로 불화받기로 하되 편의상 갑 명의로 불화받은 부동산을 병에게 자의로 매도했다. 이게 바로 뭐죠? 공동 불화받기로 하였는데 자기 멋대로 병에게 지 멋대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배임죄가 되는 겁니다. 을에 대한 배임죄. 그렇죠? 이것이 주된 범죄 행위가 되죠. 그리고 중간에 두 사람들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고 화해가 성립되어서 결국 갑에게 재매도하는 형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화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다시 매도하는 형식으로 빌어졌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병에게 자유로 매도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배임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14번의 주된 범죄가 기망, 이것이 사기죄가 되죠. 그리고 15번도 컴퓨터 사용 사기죄, 컴사 이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16번에 기망을 통해서 재물 교부가 있으면 이 즉시 곧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서 자, 14번 기망을 통해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잖아요. 그럼 사기죄가 된다고요. 이 일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채권 변제에 충당했다. 그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채권 변제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변제는 불가벌이 된다. 이 뜻이에요. 왜? 내가 피해자를 기망해서 어음을 받은 것을 피해자에게 빚 갚은 거예요. 빚 갚은 거. 그럼 피해자는 새로운 피해가 없는 거죠. 그쵸? 자기한테 빚을 갚았으니까 이 부분이 불가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기죄, 일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번 컴퓨터 사용 사기죄 일단 주된 범죄 행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현금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 인출한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부분이 불가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컴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 판례 별표. 강론책 가서 컴퓨터 사용 사기죄 할 때 배울 거예요. 이 자기 카드를 통해서 현금 인출한 부분은 권한 있는 자의 인출 행위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6번 기망을 통해서 재물교부가 있으면 곧 사기죄 된다고요. 그리고 그 후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기존 차입금을 새로이 투자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차입금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쵸? 기존 차입금을 활용했다는 부분은 새로운 피해 법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해가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가벌이다는 거예요. 자, 17번 관세법상의 신고 없이 수입하면
신고 없이 수입하면 여기 무신고 수입죄로 처벌됩니다. 이것이 주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관세법상의 일죄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한 것을 가지고 그 옆에 취득하거나 양해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벌이다. 불가벌. 이 취득과 양형은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입죄는 신고 없이 수입한 요 행위 하나로 일죄가 되는 거예요. 일죄. 그 후에 취득했거나 양해했다 하더라도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자, 18번. 갑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갑종친회를 피공탁자로 보상금을 편취하였다. 이 편취라는 부분이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기죄.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반환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 반환 거부가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죄는 편취죄 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 새로운 피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다음 19번. 19번도 별표. 강론책감 출제 잘 됩니다. 자, 보시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받으면 여기서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되고 그 후에 기수가 된 이후에 범인이 이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 현금 인출을 한 부분은 새로운 피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죄가 되지 않는다.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고 사기죄 일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지금부터는 불사가 되지 않는 판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살해했으니까 살인죄가 되죠. 여기도 살인죄 하나가 되죠. 주된 범죄입니다. 절도, 강취, 갈취 각각의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1번에서는 살해했죠? 옮겨 유기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불가벌이 아닙니다. 별도로 사체 유기죄가 됩니다. 자, 살해했죠? 4시간 30분 있다가 영득 의사를 갖고 나왔다. 이 부분 뭐가 됩니까? 별도로 절도죄가 됩니다. 강론죄 가면 사자의 점유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절도죄가 된다. 자, 절취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정호번이 제3자입니다. 제3자. 피해자가 달라요.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가 달라요. 여기서 이 기망은 새로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제3자. 그렇죠? 여기 제3자 나오죠? 그렇죠? 그랬을 때 편취죄, 기망,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새로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예금 통장 훔쳤죠? 강도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조를 했다, 제출 행사를 했다, 뭐 돈을 받았다, 별도로 새로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죄가 됩니다. 이 문서죄는 사회적 법익이잖아.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그래서 별도의 죄가 창출되는 거. 보호법이 달라요. 앞에 거는 개인적 법익, 뒤에 거는 사회적 법익. 피해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문서 위조, 행사, 인출 전부 다 문서죄 사회적 법익이죠. 앞에 건 개인적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해가 창출되어서 각각 죄가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강취, 절취, 할인을 의뢰받았다. 그치? 여기 편취, 진한색 글씨 나와있죠? 기망, 작물취득, 횡령교사 전부 다 주된 범죄입니다. 위반하여 취득,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여기 배임죄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가 주된 범죄 행위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은행 직원이니까 제3자죠? 그쵸? 그래서 여기 기망하였다. 별도로 사기죄. 가맹 점주죠? 점주니까 새로운 피해자죠? 그쵸? 이 부분을 속였다는 겁니다. 별도로 사기죄. 카드를 절차하였고 이를 사용했죠. 사용한 법은 사회적 법익이니까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죄 따로 뒤 죄 따로 경합범위 됩니다. 자, 11번 제3자. 여기 제3자죠? 그쵸? 기망, 숨기고 할인받았다. 별도로 사기죄가 됩니다. 다시 편취했다.
보관증 횡령했다. 별도로 지가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자를 기망하자. 교사한 다음에 취득하면 교사범 플러스 취득죄가 됩니다. 경합범. 위반하여 취득하면 취득죄가 되죠. 그리고 또 양도하면 별도로 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취득죄에 따로 양도죄 따로 각각 경합범이 됩니다. 자, 11번 친절하게 써졌네요. 새로운 담보권 설정했으니까 새로운 피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앞에 죄 배임죄, 뒤에 죄 배임죄, 배임죄 두 개입니다. 경합범. 자, 18번 가볼게요. 가등기 경료, 주된 범죄입니다. 여기도 간명의로 가등기 설정했죠? 기망했죠? 여기 기망했죠? 기망했습니다. 횡령했고요. 주된 범죄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절취, 제조, 절취, 외화도피 방법으로 지금 기망했다는 겁니다. 기망했다. 자, 올라가서 새로운 영덕에서 생겼으니까 새로운 피해법이 발생했다는 거죠. 경합범입니다. 간명인데 을명의로 본등했죠. 가등기가 아니고 변등기네. 본등기라면 새로운 피해가 더 창출된 겁니다.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을 또다시 횡령했다는 거죠. 그쵸? 여기도 횡령이고요. 피해가 다 달랍니다. 볼까요? 볼게요. 여기 20번, 21번 볼게요. 대표이사 등이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가 이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되네요. 근데 교부받은 돈은 누구 소유로 들어왔습니까? 회사 소유로. 그러니까 회사 돈을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여기서 횡령한 것은 피해자 누구야? 피해자가 여기서는 회사가 되는 거지. 피해자가 회사란 말. 여기서는 피해자가 누굽니까? 기망의 사기죄의 피해자는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달라요. 사기죄의 피해자와 횡령죄의 피해자 다르다고요. 그래서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21번도. 수분양자들 기망했으니까 사기죄의 피해자는 수분양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편취한 분양대금은 이 분양대금은 누구 돈으로 들어와서 회사 통장으로 들어왔잖아요. 회사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분양대금, 회사의 돈에 속하는 분양대금을 횡령했으니까 이 횡령죄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회사가 되는 거죠. 회사. 그래서 역시 피해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 21번까지. 똑같아. 여기도 횡령 마찬가지입니다. 자, 횡령죄는 개인적 법이고 조세납부는 국가적 또는 사적 법이잖아요. 그래서 보복이 달라서 경합범이 됩니다. 절취했으면 절도죄로 끝날 것인데 번호판을 떼어냈다. 번호판 떼어내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됩니다. 임으로 부착하고 다니는 것도 안 돼요. 그쵸? 무슨 사회적 법이라서 별도로 죄가 됩니다. 제조한 것 따로 판매한 것 따로 각각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절도죄 따로 소지했다고 해서 소지죄 따로 됩니다. 외화 도피 목적으로 물품 등의 이 가격을 조작하면 안 되잖아요. 조작하는 것 따로, 그렇죠? 기망한 것 따로, 조작한 것 따로 각각 죄가 됩니다. 자, 28번 가볼게요. 자, 절도 나왔네. 주된 범죄행위. 여기도 절도 나와있죠? 똑같은 겁니다. 꺽쇠 1번, 꺽쇠 2번. 자신 채무에 연대 보증하게 하였다. 그쵸? 뭐가 되는 거야?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임무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기 채무에 연대 보증한 것이 이제 배임죄가 되잖아요. 배임죄, 주된 범죄행위가.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영업비밀 사용했으면 영업비밀 부정 사용죄가 되는 거죠? 보호법이 다르죠?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각각 되는 겁니다. 불가벌 안 돼요. 또 다른 죄가 돼요. 자, 29번. 두 번째 줄에 배임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회사 자금을 이 사람이 임으로 인출하게 되면 별도로 보관자가 인출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거죠. 죄가 횡령, 배임 각각 됩니다. 경합범. 그 사례가 바로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번에. 그렇죠? 여기까지가 개인 채무 지급 담보 연대 보장한 것이 배임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보관 중인 돈을 임으로 인출한 부분, 이 부분은 횡령이 되는 것이고요. 경합범이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네요. 배임죄 따로 그 밑에 임으로 인출한 부분, 횡령죄 따로. 그쵸? 경합범이 됩니다. 자, 됐고 법적 경합 처리는 아까 다 했습니다. 주된 범죄행위만 된다. 그리고 이제 포괄일죄는 다음 시간 합니다.